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파트너 클라우드 솔루션 컨퍼런스에서 제조 기업의 생성형 AI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이은광 수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인 제조 기업의 생성형 AI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발표의 아젠다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조업의 규제 변화 현황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도전 과제, 그리고 그 도전 과제를 어떻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방안, 그리고 실제 그 대응 방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 환경 분야의 AI 적용 사례, 그리고 설비 운영 관리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제조업의 규제 변화 현황과 대응 방안입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제조업에 적용되는 규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설 강화 규제는 약 300건에서 2024년 842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단순하게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면서 기업들은 더욱더 엄격한 안전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물질 관리 제도도 강화되면서 그 기업들은 까다로운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글로벌 미국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인당 규제 대응 비용이 약 연간 6천만 원일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화학 정유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86%가 비용 부담을 체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제조 기업이 지켜야 될 규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전, 보건, 품질,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있고요. 이러한 규제를 뭔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정처분, 민사 책임, 형사 책임까지도 져야 되고요. 예를 들어 도요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약 2.1조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를 위반하면 기업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품의 리콜, 영업 정지, 심지어는 기업의 이미지까지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이유로 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규제 대응 비용의 증가입니다. 제조업 규제 준수 비용 자체가 평균 10에서 20% 증가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규제 미준수 시에는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추가로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대응 전문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거나 관련된 팀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문 인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 대응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네. 그 법령이 변경이 되면 그 법령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내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대부분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 평균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응 시간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솔루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변경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받고 기반이 되는 자료들에 대한 내외부의 통합적인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부로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사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는 외부 환경에 의한 법제처, 환경부,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으면 검색 시간이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법규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사내의 규정이나 프로세스들을 어떤 게 영향을 받는지 직접 AI를 통해서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사람이 놓치더라도 AI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데이터 구축 그리고 지원을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해서 대응하거나 데이터를 찾아보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솔루션 방안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례를 설명하기 앞서 제가 속해 있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두산그룹의 DT, IT를 담당하는 자회사로서 대내외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IT 개발,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그룹사 내외에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제조 분야에 저희만의 AI 차별화 포인트를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년 이상의 그룹 IT 시스템 및 AI를 활용한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베드락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하거나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성능, 비용 최적화된 안전한 인프라 공급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산은 이제 계열사 대부분이 제조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 도메인 지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제조 분야 클라우드 전문 파트너로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는 화학사에 적용한 사례이고요. H사, 유명한 H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고객은 이제 정유나 화학 분야이다 보니까 규제 대응이 이제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과 비슷한 추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은 3가지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식 관리의 한계.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고 어떤 게 최신화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이터를 뭔가 필요할 때 적시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규 대응 자체를 수기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변경이 되면 수기로 업데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적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범용 GPT,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GPT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안 유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사내 데이터를 올려서 뭔가 문의를 하거나 질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I 챗봇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식, 사내 지식뿐만 아니라 법규, 그 외에 이제 가스안전공사 등 이제 다양한 외부 사이트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였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RAG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AI 에이전트 업무 자동화 영역인데요. 여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법규가 변경이 되면 어떠한 사규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사규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을 하고 비교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AI 에이전트 형태로 녹여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보안적인 그런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AWS 기반의 보안 인프라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부문에는 AWS 기반의 이제 다양한 보안 요건들을 담당하는 가드레일이라든가 VPC를 적용을 하였고요. 모델의 경우에는 베드락을 이제 사용을 하였고, 리랭킹 모델을 이제 추가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과 서비스를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으로 나눴고요. 이 2개를 바탕으로 AI 챗봇,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규와 뭔가 법규를 분석하는 이런 분석 AI 에이전트 영역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 AI 챗봇 쪽에 이제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 체계, 여기에서는 그 사내 데이터도 중요했지만 사외에 이제 외부 사이트,
여기에서는 법제처, 규제 대응을 위한 법제처,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 그 다음에 환경부, 가스안전공사 등의 이제 다양한 외부 사이트들에 대해서 웹크롤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내 시스템의 경우에는 DB라든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내 시스템을 인터페이스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집 에이전트를 두었고요. 이 수집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게 됩니다. 끌어올 때 이제 각각의 이력을 남기기 위한 RDBS를 두고요. 그 다음에 파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은 S3에 올려서 S3에 올려서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S3에 올라간 데이터는 뭐 전처리나 뭐 스플릿, 뭐 임베딩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임베딩의 경우에는 베드락의 타이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임베딩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 서치에 인덱싱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챗봇의 실제 그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1번의 채팅 이력의 경우에는 다이나모DB를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유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채팅 이력과 비교를 해서 질문 자체를 다시 쓰는 이제 쿼리 리라이팅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쿼리가 생기면 그 쿼리를 임베딩을 하고 임베딩한 쿼리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서치, 여기서 하이브리드 서치란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의미 기반의 시멘틱 서치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를 해서 이제 다양한 문서들, 내가 원하는 문서들을 찾게 되겠죠. 그런 문서들을 오픈 서치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이 이제 뭐 여러 개 쭉 나올 거잖아요. 10개면 10개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리랭킹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리랭킹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우선순위가 가장 유사한 애들을 다시 이제 우선순위화하는 이전 리랭킹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 거친 컨텍스트와 프롬프트 그리고 채팅 이력, 쿼리 등을 합쳐서 유저에게 답변을 주는 형태입니다. 실제 그 AI 챗봇 화면이고요. 뭐 일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챗봇 화면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내 시스템 또는 사회 데이터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내가 선택한 영역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내 지식 형태로 구축을 하였고요. 물론 이제 멀티도 되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출처를 명확하게 제공을 했는데요. 출처의 경우에는 사내 문서의 경우에는 사내 문서를 직접 보여주는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부 사이트를 링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출처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제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개발한 AI 챗봇 그리고 플러스 AI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영역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면 여기 어드민 영역,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그 다음에 권한 관리 등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드민 영역이 따로 있고요. 뭐 해상도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챗봇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기존의 AI 챗봇 서비스처럼 히스토리나 이런 것은 다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일반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사내 지식을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식의 경우에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였고요. 사내 지식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RAG 기반의 이제 데이터들을 서칭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 선택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멀티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유저분들은 요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선택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당연히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 실제 여기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채팅창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작성을 하면 기존의 법제처에서 다양한 API를 통해서, 법제처의 경우에는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법제처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수집을 해서 오픈 서치에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답변이 나오죠. 그리고 답변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출처잖아요. AI가 뭐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출처도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요.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출처가 나올 텐데 이제 출처도 단순히 이제 법제처에 링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찾았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명확한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바로 링크를 제공을 해서 이제 유저분들이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좋아요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평가를 위한 버튼도 당연히 있고요. 뭐 복사하는 버튼 이런 일반적인 기능들은 모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AI 에이전트 영역이고요. 이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규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법규에 영향을 받는 사규 또는 프로세스를 찾는 과정들을 갭 분석이라고 명명하였고요. 이런 갭 분석은 기존의 에즈이즈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1번부터 5번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1번에 보시는 것처럼 법제처를 수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수동으로 사람이 특정 주기마다 법제처에 들어가서 어떤 법이 변경이 되었지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법률을 가지고 여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분이 하셨었고요. 재개장 법률을 뭔가 조금 더 현업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사규나 프로세스가 변경이 돼야 되는 유관팀에 다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배포하게 되면 각각 팀에서는 어떤 법률을 통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취합을 하고 내부 보고를 해서 실제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사규를 바꾸거나 뭔가 장비를 더 산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의 영역을 아마존의 베드락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실제 사규 분석하는 내용까지 자동화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 후처리하고 평가하는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여기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쿼리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법이 변경된 내용이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변경된 내용, 법에 변경된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각 조항, 그 다음에 변경 사유, 재개정 이유 등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쿼리가 되고요. 이 쿼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쿼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의미 기반의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계정들을 다시 분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거친 내용을 가지고 리트리벌,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법과 유사한 사규 또는 프로세스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때도 리트리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연관된 키워드를 추출을 하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서치, 그 다음에 뭐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추출을 하거나 리랭킹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법규와 결국은 우리가 찾으려는 법규와 굉장히 유사한 사규 또는 프로세스들을 검색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 결국은 사규나 프로세스들이 나오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법규와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고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갭 어널라이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일 요약을 하고 개정 사유를 참조를 해서 법규와 사규 간에 이제 각 조항별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조항이 많다 보니까 조항별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된 내용들을 제거를 하고 후처리를 하는 포스트 갭 어널라이저를 추가로 두었고요. 아무래도 중복된 내용을 제거를 하고 합치다 보면 아무래도 분석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처리하는 포스트 갭 어널라이저를 두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법 관련된 법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에 그냥 표시가 삭제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공포일만 적혀 있다거나 이런 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삭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를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유저분들이 할 수 있게끔 DB에 저장을 하고요. DB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저분들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 분석 화면입니다. 1번 영역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법령명, 재개정일, 시행일, 그 다음에 변경 내용들이 있고요. 그 각각의 로우별로 어떠한 사규 또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AI가 분석된 결과를 같이 표시해 주게 됩니다. 워낙 그 법규가 길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상세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번 영역에 이제 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쭉 이제 기입이 되고요. 여기에는 뭐 법을 이제 서머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제처에 관련된 링크들을 쭉 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1번 영역에 이제 표시를 하고요. 2번 영역에서는 그 아까 분석된 결과 내용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특정 프로세스나 사규의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 물론 이제 이게 AI 결과가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어서 질의하기를 3번 영역에 누르게 되면 AI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 그 데모 화면인데요. 네,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죠.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AI 에이전트라는 영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갭 분석, AI 분석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뭐 담당자별로 또는 법령별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재개정 일자별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재개정일 뭐 이런 일자들이 이렇게 쭉 표시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관련된 링크를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이런 쪽에 이제 일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신구법 비교라든가 관련된 뭐 별표라든가 뭐 이런 파일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놨고, 아무래도 법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서머리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다 링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사규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규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어서 질의하기를 누르게 되면 내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부터 추가 질의 또는 추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축된 내용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효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수기 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뭔가 시스템화하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놓치거나 법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경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업무 생산성 향상입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분야는 안전 환경에 특화해서 사실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가 안전모를 언제 써야 되지? 이런 부분도 이제 쉽게 질문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 안전 문화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제조기업 설비 운영 관리의 생성형 AI 적용 사례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EDS라는 솔루션을 들고 있고요. EDS는 말 그대로 이퀴먼트 다이그노틱스 서비스, 말 그대로 설비 진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영역에 보시면 IoT 센서부부터 이 센서의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진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데이터라든가 온도 관련된 알람 데이터, 그 다음에 진단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설비 레포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많아도 그 유저분들이 쓰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요 모든 것들은 젠 A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설비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성을 하였고요. 네, 이거는 실제 그 적용된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그 자동차 부품사에 적용을 했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좀 설비들이 좀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설비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줄고 있다 보니까 설비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거나 뭔가 빠르게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EDS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EDS를 통해서 유저분들이 쉽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설비를 예지 보존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EDS의 메인 화면이고, 네, 이거는 이제 샘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설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가 있고요. 저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아이콘이 이제 이런 그 젠 AI 관련된 서비스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팅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뭐 설비 점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뭐 EDS AI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보통 설비 점검을 하면 오늘의 현황부터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설비 현황을 알려줘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찾게 돼서 오늘의 설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레포트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중간에 보면 이상 설비라고 띄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 설비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 설비가 발생을 하면 이상 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상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해줘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젠 AI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DB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텍스트 투 SQL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이렇게 답변을 이제 쭉 하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터 결함이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모터 결함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결함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당연히 알고 싶겠죠. 그래서 모터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저희가 생성형 AI 적용된 사례이고요. 저희가 그 요 밖에 나가면 바로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부스에서는 데모 및 상담을 하시면 이제 소정의 기프트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